코로나19의 장기화와 폭염으로 그 어느 해보다 힘든 여름인데요. 충북 도의회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 바라며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충북 도의회는 7월 8일부터 20일까지 제392회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13일간에 진행된 임시회 소식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충북 도의회는 7월 8일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30년의 발자취를 담은 영상물 상영, 정책 토로대 등을 진행했는데요. 지방자치분권과 실질적 주민주권 실현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제9차 정기회가 청남대에서 열렸습니다. 후반기 회장 선출과 임원 선임권을 처리하고 지역 현안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충북 도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5분 자유발언에서는 7명의 의원이 각 분야에 걸친 소신 있는 발언으로 공감을 이끌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행정역량의 한계를 극복하는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5개 광고물 민관재난방재단을 만들어 5개 광고물을 수시 점검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충북을 만들어주길 건의드리며 공공의료팀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력 증원 또는 업무의 적정 배치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촉구합니다. 도민께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과단의 전담부서가 설치가 필요합니다. 문화재는 더 이상 수리보전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새롭게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야 될 대상입니다. 충청부터 문화유산의 새로운 위상 정립과 후손에게 제대로 된 민속혼과 어를 물려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문화재 전담부서의 설치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지역의 특수성, 환경적 변화, 사회적 분위기, 정부 정책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그리고 향후 4단계 사업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지속 추진이 가능한 지역 특화 산업을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고속도로 휴게소 정책과 가장 잘 맞고 적합한 곳이 바로 진천농다리 고속도로 휴게타운 건설이라 생각합니다. 미우천변 백년 먹거리 사업으로 고용 창출을 이룰 수 있는 문화관광 중심의 대한민국 최대의 진천농다리 고속도로 휴게타운을 건설해 줄 것을 제안드리며 유치원의 유학비 지원은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 지침에 외국 국적 유아를 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외국인 아동은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외국인 아동의 보육 및 유아 교육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의 인구 현황을 보면 특히 청장년층의 인구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촌 및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배치하고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장기적인 보육 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오늘 이슈앤피플에서는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박형용 의원님,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오영탁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의원님들의 열정과 도민들을 향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이 시간이 늘 기대되는데요. 두 분 의원님께서는 저만큼이나 이제 기대를 하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떠신가요, 위원장님? 상당히 기대되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원 32분이 의정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슈앤피플에서 우리 도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와 그런 가계 역할을 해서 우리의 활동들을 널리 전파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부의장님은 어떠신가요? 충북 도의회 11대 의원님들이 정말로 왕성한 입법 활동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감사도 드리면서 사실 신규조례 같은 거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많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이슈앤피플에서 도민들한테 또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신규 조례에 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서 너무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두 분을 이렇게 모시게 돼서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그러면 박형용 위원장님과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청소년의 참여권과 자치권을 보장하는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바로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입니다. 조례를 마련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조례의 핵심은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정책을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거나 만들 때 이분들의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준 거에 대해서 그 근본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9살서부터 24세까지의 그 대상이기 때문에 30명이 이제 구성이 돼요. 운영위원회. 그러면 그동안에 정책에 반영하고 싶었던 그들의 삶에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과제별로 선택을 해서 집행부에 제출을 하게 되면 시행을 하고 반영을 하는, 그리고 뭐 중장기적 과제는 여건이 충족될 때까지 또 기다리고 그거를 정책에 입안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충북 청소년들의 삶에 질의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주목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됐는데 이번에 제도적 절차가 마련이 되면서 청소년 참여가 앞으로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규정인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충청북도의 청소년들이 그동안에 본인들이 생각했던 정책의 과제나 방향들을 설정한 다음에 그 대안들을 집행부에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또 보장한 거고요. 그들의 정책을 그들이 주체적으로 발굴해서 제시를 한다면 우리 충청북도의 청소년들의 그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그런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도민들께서도 우리 청소년들의 열띤 활약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래희망인 청소년 세대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영탁 부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 조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네, 스포츠클럽 및 그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 조례는 다른 조례의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례를 따르도록 했고요. 각 시군에서 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또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 방법이나 도민의 그 생활체육 활성화와 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 생활체육에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나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 지도자의 정의를 명확히 짚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먼저 그 스포츠클럽은 회원이 정기적 그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비영리로 운영되는 법이나 단체를 말하고요. 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각 시군에 생활체육 지도자를 배치하거나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요. 스포츠클럽 시설 사용료 또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그 생활체육 지도자란 도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해 시군에 배치된 사람을 말하고요. 도지사는 생활체육 지도자의 전문성 강화 지원 사업이나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는 우수한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한 포상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생활체육이 신체 건강을 넘어서 도민의 삶을 높이는 복지의 개념으로 확장됐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가 도민의 건강한 삶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용 의원님, 오영탁 의원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입법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 포커스 특별위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특별위원회는 허창원 위원을 신임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김국기 위원, 부위원장에 윤미선 위원을 선임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동학 위원과 임동영 위원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새 수장이 선임된 만큼 활발한 특위 활동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식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건의안을 가결하고 조례안 1건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계획안 1건을 심사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생활임금 조례안과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재난예보, 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는 업무 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도 충북 도의회를 막을 수 없다. 열정 가득했던 현장 의정 활동을 소개합니다. 박문희 의장은 지난 6월 25일 기습 폭우와 우박 피해 농가를 찾아 주민을 위로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충북 도의회는 7월 19일 농촌 인구 증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충북 연구원과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각종 정책과 현안을 아우르는 다양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먼저 6월 29일 충북 미혼모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날 토론은 미혼모 정책에 관심 있는 여러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7월 7일에는 충북 청년니트 현황과 대안을 찾다를 주제로 사회적 고립 청년의 사회 참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탄소 중립이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탄소 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ESG 실천 방안 정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7월 9일 괴산에 있는 주식회사 머하농을 방문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청년 농부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어 수산식품 산업 거점단지를 찾아 2단계 산업단지 조성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6월 30일 지역 안전지수의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안전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7월 13일에는 서충주 119 안전센터를 방문해 소방장비 관리 실태와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초심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더 나은 지방자치, 더 행복한 도민의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충북 의정 스케치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